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주 CBS를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제주 CBS에서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몇 차례 고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 못 담은 깊은 내용들이 더 숨어 있다고 해서요. 오늘 훅뉴스에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주 CBS의 이인 기자 불러보죠. 이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제주입니다. 예, 이 기자가 보도한 게 국정교과서에 어떤 문제였죠? 네, 저희가 지적한 내용이 최근 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다뤄졌는데요. 예. 먼저 국회 음향부터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월 18일에 교육부는 행정심판 대응 변호사를 5명을 선임하게 됩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이유는 뭡니까? 법리 해석을 요청을 할 때 팀을 짜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정한 게 아니고 법무법인에서 그것을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네, 이제 이 국정교과서 관련된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교육부가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방해하고 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질문이었고요. 정보를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교육부가 방해하고 있다? 네네. 이에 대해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궁금해지네요. 도대체 국정교과서에 어떤 정보기에 그걸 숨기려고 하는지. 또 변호사 얘기는 뭡니까? 네, 이게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고 세금을 투입해 과도한 홍보 작업을 벌여왔다. 그리고 또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변호사들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이게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요? 이 오늘 훅뉴스는 이런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밀실 작업의 벡터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국정교과서 예산 투입 뭐가 문제라는 건지 그 이야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네, 이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예비비를 편성해서 국정교과서를 제작해 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예비비 편성 자체가 꼼수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한 자체가 꼼수다? 네,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는 보통 일반 예산을 편성해 국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국정교과서는 예비비를 편성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그 특성상 국회 사전심의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감시를 받지 않고 돈을 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비비를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보니까 이게 4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43억 8천만 원? 네네. 보통 교과서를 만드는 비용을 보면 대개 연구 개발비가 가장 큽니다. 예. 3, 4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국정교과서 개발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 이유는 다름 아닌 홍보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홍보비로 얼마나 편성이 됐던가요? 저희가 교육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요. 받아낸 자료를 보니까 25억 원이나 됐습니다. 25억 원이요? 네네. 아까 전에 교과서 연구 개발비가 3, 4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홍보비가 25억이요? 그렇습니다. 이 전체 예산의 60% 가까이 되는 많은 돈을 홍보비로 편성한 셈인데요.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대국민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편성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홍보비가 책정된 항목도 보입니까? 우선 이 웹툰이나 책자 등을 만드는 돈이 1억 5천만 원이었고요. 예. 다음 내역이 중요한데 신문 광고에 5억 원, 방송 광고에 18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방송 광고 한 대목을 들어보시죠. 들어보죠.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찰력과 균형감을 키울 수 있는 역사 교과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이 광고는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18억 5천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만든 광고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 결국 교육부가 언론사에 준 건데 언론사에 돈을 주고 우호적인 보도를 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다시 이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얘기를 들어보시죠.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정부가 일정 부분 돈을 통해서 여론을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봐야 돼요. 언론과 정치 권력이 결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최진봉 교수는 언론과 언론사와 정부의 어떤 유착 의혹을 제기한 건데 네. 어느 언론사에 얼마를 줬는지 이걸 좀 들여다보면 좀 더 정확하게 뭔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또 그건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왜입니까? 광고비가 공개되면 언론사의 영업 비밀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교육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이 공개된다고요? 네네. 아니 광고비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인데 납세자의 알 권리보다 언론사의 영업 비밀이 우선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예비비 지출 내역도 제공받기까지 무려 238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이 내용을 아는 데만 238일이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8개월입니다. 8개월. 그래요? 이 기간이 걸렸는데
비공개에 대한 이의 제기에도 묵묵부답이었고 담당자의 업무 떠넘기기만 반복이 됐는데요. 여기서 교육부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담당자분은 선생님 이름으로 돼 있던데? 아니요, 제가 과를 옮겨서 네. 그 담당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어서 제가 그분 연락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계속 전화를 돌리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예. 원래 정보공개제도는 원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어느 국민이나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정적으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공개를 거부하면 공개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그럼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낼 수는 있습니다. 예. 제3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거부가 맞는지 심판해달라는 건데요. 예. 그래서 저희도 권익위에 청구를 제기했고 권익위도 교육부에 비공개 사유를 요구했는데 교육부는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권익위원회 관계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교육부에서는 이 자료 자체가 우리한테도 보여주기 힘들다라고 이견을 내셔가지고. 권익위에도 보여주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영업 비밀이라고 권익위에도 보여주기가 어렵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 교육부의 막무가내식 대응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변호사 5명을 선임해서 저희가 낸 청구를 기각해달라 오히려 역공을 취해왔습니다. 변호사까지 그것도 5명이나 선임했어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이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제시한 논리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예비비 구체적 내역이 공개되면 교육부의 업무 전략이 노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부의 업무 전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는 언론사의 영업 비밀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교육부가 사기업도 아닌데 국민들한테 업무 전략이 노출된다라는 말은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누가 들어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까 언론사 광고비 지출 내역도 영업 비밀이라면서 비공개하겠다는 것도 이들 5명의 변호사들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이런 논리로 이 기자가 낸 청구를 기각해달라 이렇게 권익위에 지금 요청을 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권익위가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권익위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있는데요. 이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10월에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달라 이렇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데 권익위가 올해 4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용 결정이라는 게 뭡니까? 정보를 공개하라 이런 결정인 셈이죠. 그래서 공개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교육부는 권익위의 결정을 아직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 기자가 공개 청구를 요구하기 전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비슷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네. 거기도 역시 묵묵부답이란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거 원래는 이게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교육부가 또다시 꼼수를 부린 것 같습니다. 무슨 꼼수요? 당초 교육부가 정보 공개를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정보공개법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공개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을 들어서 공개를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 권익위가 이유가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정보공개법상 다른 조항을 들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국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행정심판에서 비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다시 비공개를 하면서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열흘 안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시간 끌기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끄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교육부의 행태 이거 좀 집요하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런 대응을 지금 교육부가 변호사 5명을 선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그 변호사 비용은 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 변호사 비용도 사실 얼마나 들어갔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또 다른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도 청구하셨어요? 네네. 그랬더니요? 역시나 교육부의 결정은 비공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또 권익위에 제기를 했고요. 똑같은 과정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국민이 정보 하나를 얻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리네요. 네,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핵심 기조가 정부 3.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 서비스를 국민 맞춤형으로 하겠다. 또 국민이 원하기도 전에 미리미리 서비스 하겠다는 건데 이번 국정교과서 정보 공개 거부는 정부 1.0 시대에도 없던 일일 겁니다. 정부가 왜 이토록 국정교과서 관련 정보 공개를 목숨 걸고 막고 있는지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가 반드시 밝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시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국정교과서 미실 추진 문제의 일단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계속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인 기자 고맙습니다. 네. 훅뉴스 제주 CBS 이인 기자였습니다.